88쪽 유형 8. 자,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이제 R% 증가가 나와요. 근데 퍼센트가 나오면 퍼센트는 전부 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퍼센트는 제가 지금 칠판에 적는 요 몇 가지 중에 분명히 나와. 그러니까 퍼센트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느 단원에서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이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별의 P% 이런 말이 나와요. 별의 P%.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는 별 곱하기 100분의 P야.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이 P%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요. 별이 P% 증가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별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P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합니다. 얘를 전개하면은 별 더하기 별 곱하기 100분의 P. 그러니까 별에다가 별의 P%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게 P% 증가야. 그 다음에 별이 P%씩 N번 증가 이런 말이 나와요. 별이 P%씩 N번 증가. 한 번 증가할 때마다 1 플러스 100분의 P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번 증가하면은 1 플러스 100분의 P를 N번 곱하면 돼요. 이렇게. 문제에서 퍼센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증가 말고 감소라는 말이 나오면 똑같아요. 감소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여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n번 감소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된다. 됐나요? 머릿속에 넣고 문제가 나오면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거기 8에는 거긴 R%씩 n번 증가 그 다음에 R%씩 n번 감소를 뜻하는 거야. 얘는 근데 그거에다가 더해서 이 두 개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퍼센트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저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쓴다. 퍼센트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저기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러니까 저 중에 무엇을 쓸 건지만 정합니다. 칠판에 적은 것 중에서 무엇을 쓸 건지만 정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것도 나중에 가서 다른 단원에서 만약 퍼센트가 나왔다. 그때도 이걸 쓸 거예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하나 해볼게요. 우리 어떤 여과기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유해 물질의 양이 20%씩 줄어든다. 20% 감소지. 그렇죠? 자, 20% 감소. 유해 물질이 100g이 있었는데 n번 통과했어요. n번 감소야. 100g이 n번 감소. 그러니까 1-100분의 얼마냐면은 20%. 그래서 n번 감소. 이렇게 n번 감소를 했더니 유해 물질의 양이 10g 이하가 됐다. 이 값이 10g보다 작거나 같아서 이렇게. 그래서 식만 만들면 돼요. 식만 만들면 되시고 그래서 약분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쪽으로 나눠주면 이쪽은 10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1-100분의 20은 100분의 80 약분하면은 5분의 4인가요?
맞나? 네. 5분의 4 또는 뭐 10분의 8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얘가 5분의 4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값을 구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순서를 바꿔서 해서 요거를 앞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가 로그 배웠으니까, 그래서 n을 구하는 방법은 양변의 로그를 취하지.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은 로그의 성질에서 n이 앞으로 나가고요. 나가고, 그 다음에 로그에서는 나누기는 빼기로 쓰거든. 빼기로 써서 얘는 로그 4 마이너스 로그 5 될 거고, 로그 10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로그 4는 2로그 2야. 로그 4는 2로그 2고, 로그 5는 뭐지? 1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로그 1을 가르쳐줬어. 대입해갖고 계산 마저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만약 우리가 지수로가 아직 안 배운 학생들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 아까 여기 로그 하기 전까지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로그 배우고 나면 이건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리합계, 뭐 상환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잘 들어. 얘는 지금 책에는 얘를 공식화해놨단 말이야. 책에는 이걸 공식화해놨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얘를 공식으로 외우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권장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잘 읽으세요. 문제를 잘 읽고서 지금 제가 푸는 거를 좀 잘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그냥 등비수열에 확보하는 공식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에 확보하는 공식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봐야 돼. 필수예제 연이율 5%. 자, 연이율 5%라는 얘기는 5% 이자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5% 증가야. 이 말은 5% 증가. 그러니까 1 플러스 100분의 5를 곱할 거야. 연이율 5%다. 그 얘기는 5% 증가. 1년마다 공기로 매년 초에 1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해요. 자, 매년 초에 1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하느냐? 처음에 문제를 이렇게 읽고 몇 번 넣는 건지를 먼저 정해요. 자, 얘는 매년 초에 1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하면은 몇 번 넣는 거예요? 10번이지. 10번. 맞아? 자, 10번 넣는 거죠. 얘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헷갈리니까 여기다 이렇게 선을 긋고 좀 표시를 해. 자, 여기 10만 원을 넣어. 자, 첫 번째 10만 원을 넣는데 얘가 1월 1일 날 넣는다고 해요. 그럼 1년이 지나. 그럼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10만 원을 넣어. 두 번째 1월 1일 날 이렇게 쭉 가서 9번째 10만 원을 넣고 10번째 10만 원을 넣어요. 선생님이 하는 거 쓰면 돼요. 이게 선을 그어갖고 안 헷갈리게 이날 10만 원, 1년 뒤에 다시 10만 원, 다시 1년 뒤에 다시 1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언제 돈 계산을 할 건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 돈 계산은 언제 할 건지. 그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10년째 말에 12월 31일 날. 그럼 보세요. 내가 10번째 10만 원을 넣은 게 1월 1일이지. 1월 1일 맞아. 그러면 이날 12월 31일 날 돈 계산을 한다고. 맞지? 문제를 읽어보면 내가 10년 동안 적금을 든다, 뭐 10년 동안 적립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게 10번이구나.
횟수가 정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계산을 인하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얘는 1월 1일 날 돈을 넣고 마지막에 가선 12월 31일 날 동계산한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이날 동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과거에 있던 돈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날은. 그러면 과거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10년 전에 10만 원하고 오늘 10만 원이 달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20년 전에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렸어. 20년 동안 안 갚고 있다가 20년 만에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내가 20년 전에 10,000원 빌렸는데 갚을래. 그동안 미안하다. 그리고 10,000원을 꺼내서 주면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정당한 것 같아요? 가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10년 전에 10,000원의 가치하고 지금의 10,000원의 가치가 다르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10,000원이 아니라 더 많이 줘야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자만큼을 계산해서 줘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 학교 식당에서 그 분식 코너에서 라면을 팔았거든요. 얼마였느냐? 200원. 끓여서 파는. 훌륭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학교는 100원에 파는 학교도 있었어. 선생님 학교는 한 200원이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 만약 라면 한 그릇을 친구가 나한테 사줬어. 그럼 200원 냈을 거 아니야. 내가 만약 그거를 갖고 싶다. 그러면 지금 라면 한 그릇을 사줘야지. 200원 주면은 좀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 자, 봐. 그럼 동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여기 봐. 보시면은 일단 요 10만 원은 근데 이제 동계산을 할 때 하루 차이는 날짜가 365일 중에서 하루 차이는 우리가 무시해요. 그러니까 365일하고 364일은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분의 1 맞고 오차가 나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봐봐. 요 10만 원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게 돈이 이제 과거의 돈이 현재로 오면 이자 붙는단 말이야. 얘는 몇 번 붙는 거야? 한 번. 그러니까 1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지금 몇 퍼센트라고? 5%. 100분의 5.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 돈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몇 번 붙는 거야? 두 번. 그럼 얘는 1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5의 몇 제곱이에요? 2제곱이지. 그러면 그 앞에 8번째 10만 원은 몇 번 붙는 거야? 얘는? 3번. 1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5의 3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라고. 그래서 요거 몇 개를 더한다고? 10개를 더하는 거야. 그럼 잘 봐. 덧셈을 할 때는 내가 앞에서부터 10개를 더하나 뒤에서부터 10개를 더하나 같은 거 아니야?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네. 그치?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얘를 첫 번째 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개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번째 안이 얘가 얼마가 돼 있는지는 안 구해도 돼. 왜냐면 등비수열을 확보하는 공식에서는 마지막 항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어. 등비수열을 확보하는 공식이 뭐냐면은 R-1분의 첫 번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이 R이 뭐냐면은 공비야. 요 A가 첫 번째 항이고 N이 항의 개수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은 R은 얼마냐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얼마를 곱하는 거예요? 1 플러스 100분의 5를 곱하는 거지. 1 플러스 100분의 5가 뭐냐면 1.05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1.05를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R이 1.05란 말이야. 얘네들이 등비 수열이 되고 공비를 1.05야. 그럼 공식에다 넣으면은 1.05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야. 10만원 곱하기 1.05 공비 1.05 몇 개 더한다고? 10개. 그럼 10제곱. 요게 개수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 얘가 다야. 그럼 이제 이런 건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1.05의 10제곱은. 그건 문제에서 가르쳐준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푼 문제를 몇 번씩 풀어갖고 확실하게 이해하면 돼. 딴 거 없어. 왜냐면은 돈 계산하는 날짜가 중요해요. 내가 언제 계산하는지를 표시하고 과거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올 때는 이자가 붙는다. 이자가 붙는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의 합반응 공식을 이용한다. 얘를 특별하게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야. 거기 있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자, 1등급 예제 옆에 보세요. 이달 초에 100만원짜리 카메라를 샀다. 현금 10만원을 내고 얼마를 더 내야 돼? 90만원. 90만원을 더 내야 되는데 나머지는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씩 6개월에 걸쳐서 갚기로 했다. 몇 번 남는 거야? 몇 번 내는 거야 내가? 6번이지. 6번이지. 맞나요? 보세요. 이달 초에 100만원짜리 카메라를 샀는데 원래는 사면서 100만원을 주는 거잖아. 근데 10만원만 주고 90만원을 안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 줄 돈은 90만원이잖아. 그렇지? 원래 줄 돈은 90만원이 되는 거고 원래 줄 돈은 이제 90만원이 되는 건데 이달 초에 1일날 90만원 원래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어떻게 했냐면 이달 말부터 그러니까 31일날 이달 말부터 A1을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차이가 나지만 이달 초 이달 말이면은 90만원을 줘야 하는 날짜하고 내가 A1을 준 날짜하고는 하루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하루 차이는 무시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 달 간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몇 번에 나눠 갚는다고? 6번에.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갚는 거야. 그러면 이 돈 갚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돈 갚는 거는 이렇게 갚는 거야. 마지막에 A1을 줬지. 그건 끝났지.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지. 그럼 이 날짜로 돈 계산이 끝난 거야. 여기서 한 달을 기다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아. 봐봐. 마지막 돈을 내가 주면서 마지막 A1을 줬어. 그리고 나서 기다리세요. 한 달 있다 올게요. 하고 나서 내가 한 달 있다 나타나. 그 다음에 이제 다 갚았죠? 그러고 가. 이러지 않아. 돈 갚는 거는 마지막 돈을 딱 주는 순간에 계산이 끝나는 거야. 맞나요? 적금 묻는 게 있어. 적금 묻는 거. 요 앞에 이게 적금 묻는 거 같은 거야. 얘는 한 달 기다렸잖아. 1년을. 적금 묻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라. 내가 막 10번 붙는 적금이 있어. 그럼 10번째 돈을 내고 그걸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한 달 기다렸다가 돈을 찾아가는 거야. 만약
10번째 내면서 돈을 찾아간다면 그걸 뭐하러 내? 그렇지 않아요? 만약 적금 같은 경우에 마지막 돈을 내고 돈을 냈어? 그다음 조금 기다려. 몇 초 기다렸다가 돈 주세요. 이상하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적금을 묻는다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돈을 내고 다시 한 달을 기다렸다가 돈 계산한다. 근데 돈 갚는 거는 딱 주는 순간에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날 돈 계산을 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를 줬는지를 계산을 해볼게요. 난 6번 돈을 줬단 말이야. 요 A1은 그냥 A1이지. 요 A1은 얼마만큼 이자가 붙어요? 한 달 이자 붙지. 그렇지? 자, 얘는 한 달 이자가 붙는단 말이야. 이율은 1%. 얘는 A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1을 곱한다. 얘는 두 달 이자가 붙지. A1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1의 제곱을 곱한다. 그래서 이게 6개가 있을 거야. 내가 갚은 돈이. 그럼 등비수열의 합반응 공식은 공비는 1.01이죠. 1.01R-1분의 이 경우는 얘가 첫 번째 항이지. 그치? 마지막에 돈 A1 그게 첫 번째 항 아니야. 얘가 A1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1.01에 항의 개수 6개 마이너스 1 이 돈을 내가 갚은 거라. 그렇죠? 그럼 내가 얼마를 갚았어야지 생각 잘 해봐. 자, 내가 얼마를 갚았어야지 정확하게 갚는 거냐면은 내가 그 물건을 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중해서 잘 들어. 내가 물건을 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날 물건을 팔았는데 사실은 이날 내가 2명한테 팔았다고 생각을 해봐. 한 명은 그날 돈을 다 내고 갔고 한 명은 이렇게 돈을 나눠서 내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얼마를 받고 팔아야지 손해가 없냐면은 봐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둘 다 그날 10만 원씩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빼고 나머지 돈만 계산했을 때 이 90만 원을 받자마자 저금하는 거야. 자, 90만 원을 받자마자 저금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날부터 A1씩 낼 거 아니에요? 받는 족족 저금해. 그럼 통장 2개에 돈이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이자가 붙어서. 그럼 이 날짜에 와서 그 2개의 통장에 쌓여있는 돈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되는 거지. 같으면 손해가 없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걸 할부로 팔든 일시불로 팔든 똑같은 돈이 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그치? 내가 물건을 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2명한테 팔았는데 한 사람은 그날 돈을 다 내고 왔어. 그 또 한 사람은 돈을 나눠서 갚겠대. 그럼 나는 돈을 받는 대로 통장에다 저금해. 통장 2개를 만들어 갖고 받는 대로 통장에다 저금을 했을 때 마지막에 가갖고 두 통장에 있는 돈이 똑같으면 돼. 그럼 손해본 게 없는 거야. 근데 어느 이 두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달라. 그럼 둘 중에 한 명한테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은 A1씩 갚은 사람은 통장에 이 돈이 들어있다고. 이 돈이 들어있다고. 그럼 90만 원을 낸 사람은 자 여기가 첫 번째 할부금 낸 거야. 두 번째 할부금 낸 거야. 마지막 6번째 할부금을 낸 거란 말이야. 그럼 90만 원을 낸 사람은 이자가 한 번, 두 번, 몇 번 묻는 거예요? 6번 묻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90만 원에 이자가 6번 묻는 거야. 6번 증가야.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돼 있냐면은 90만 원 곱하기 1.01의 6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아까 별이 P% 증가 N번 별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P의 N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랑 같아지면은 되는 거야.
그 이 식을 풀어서 우리가 A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1.01의 6제곱은 가르쳐 주겠지. 자, 이 유형의 문제가 요즘 수능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잘 나와요. 학교 내신에서는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 기수불, 기말불, 뭐 그다음에 할부로 물건 사는 거, 뭐 적금 붓는 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유형화해서 공식으로 외우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얘기야.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동계산을 좀 이렇게 선을 그어서 혼동되지 않게 표시를 하고 동계산하는 날짜를 좀 잘 지키면 돼요. 내가 이 앞에 있는 놈들을 전부 이 날짜로 가져와야 돼. 가져오는데 가져올 때는 이자가 붙는다. 이자가 붙는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할부금을 내든 이런 문제는 일시불로 받았을 때랑 할부로 받았을 때가 마지막 날 가갖고 같아야 돼, 금액이.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 정도 하고 우리 숙제할 때 그 문제 유형을 빼먹고 했으니까 일단 먼저 얘를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을 갖고 오세요.